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Nest.js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Nest.js는 이제 최근에 Node.js 진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개발 프레임워크고요. 이제 그 역사를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원래 Node.js 쪽에서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Node.js로 서버 개발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쓰는 표준적인 프레임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셨고 개발을 진행하고 프로덕트를 만들었죠. 근데 이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서 당장 개발하기는 굉장히 편한데, 그리고 또 당장 배워야 될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웹 개발에 입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긴 했는데요. 그런데 익스프레스로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가 점점 더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협업하거나 유지보수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이런 이제 단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제 자유도가 높다는 게 이제 사실 개인 개발을 할 때는 어차피 내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익스프레스를 쓰나 네스트.js를 쓰나 뭐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익스프레스로 개발했어도 어차피 내가 다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관이 없지만, 이제 회사나 뭐 단체에서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자유도가 너무 높고 개인이 이제 본인의 특색을 너무 반영해서 개발을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그걸 받았 이제 여러 명이서 협업을 해야 될 때 이제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 자체에도 시간이 많이 들고, 또 그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 패턴으로 작성된 코드들일 때는 이제 그것을 수정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Nest.js는 이제 이 익스프레스보다 좀 더 협업에 적합하고 유지보수하기 편한, 그러니까 웹 개발, 그러니까 웹 앱이라고 했을 때,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공통 기능들을 모듈화해 두고 좀 더 아키텍처 같은 개념들도 조금 더 이미 틀을 정해놔서 그 안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프로젝트이자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어, 그래서 익스프레스에 비해서 알아야 할 개념들이 처음에 조금 더 있고요. 사실 어차피 익스프레스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 알아야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익스프레스에서는 그것들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것들을 따로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네스트jet은 처음부터 그걸 강제하고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것들을 다 공부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스트.js가 내부적으로는 익스프레스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에 따라서 다른 이제 프레임워크, 뭐 패스트 API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익스프레스를 내부적으로 주로 이제 수도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익스프레스의 어떤 그런 코어한 실제 동작하는 거 위해서 개발할 때 협업이나 유즈보수성에 좀 더 특화된 기능들이 얹혀진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유도가 떨어지지만 협업이나 유지보수성에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하지만 Nest.js가 강제한 틀 자체가 일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개발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따라야 하거나 그게 싫으면 또 내가 흔히들 말하는 마개조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약간의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개발자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럼 뭐 굳이 말하자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익스프레스 위에서 돌아가는 일부 코드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코드 가독성이나 협업이 좀 더 중요하지, 이러한 미세한 성능 저하는 사실 아주 성능 크리티컬한 곳이 아니라면 일단 이 부분 조금 무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표준적인 프레임워크가 있었지만 이제는 Nest.js라는 걸 써볼 수 있겠네라고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게 더 좋냐라고 했을 때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 강의를 만들기 전에 그냥 좀 더 당장 배우기 편하니까 익스프레스로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어, 오히려 다른 이제 뭐 자바 진영의 뭐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Nest.js랑 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익스프레스는 오히려 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내가 따로 배워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Nest.js가 좀 더 오히려 입문자분들한테 맞고 좀 더 트렌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익스프레스를 배우고 개발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Nest.js 넘어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긴 한데요. 일단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익스프레스를 공부하고 개발해 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아닌 분들도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설명은 여기서 멈추고 실제로 Nest.js 사이트를 들어가서 간단하게 Nest.js를 살펴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는 건 이제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그렇게 해보시라는 이유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 들어가셔서 보면 Nest.js도 공식 문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제 뭐 Nest.js는 뭐 이런 프레임워크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뭐 확장성 있는 Node.js 서버 사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프레임워크고 뭐 자바스크립트 사용하고 그리고 뭐 타입스크립트 지원하고 그리고 OOP 즉 저희 말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요소들과 펑셔널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리고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Nest.js가 이제 HTTP 서버 프레임워크를 이제 뭘로 사용하냐면 익스프레스를 사용한다. 네. 내부적으로 익스프레스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패스티파이라는 거를 쓸 수도 있다. 제가 아까 패스티 API라고 잘못 말했네요. 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이 익스프레스나 패스티 API에 제공하는 API를 다이렉트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Nest.js에서 제공하는 것만으로 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이제 이거를 쓰지 않는 게 좋긴 한데 네. 일단은 이렇다는 걸 알아주시고 뭐 이제 그럼 Nest의 철학이 뭐냐?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웹에서 거의 뭐 만국 공용어가 됐는데 뭐 프론트나 백엔드나 뭐 백엔드는 사실 뭐 다른 언어로도 충분히 많이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가정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풀스택 개발을 자바스크립트 하나로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왔고 그럼 생산성이나 뭐 빠르고 테스트 가능하고 네, 확장 가능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들을 뭐 만들었다. 하지만 그 노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아키텍처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익스프레스가 뭐 간단하게 정말 그냥 동작하기 위한 기능들만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아키텍처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개념들에 대한 고민도 익스프레스를 사용할 때 개발자 스스로 고민하고 구현해야 한다는 거. 또 약간 이제 그 부분도 지적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 Nest.js를 쓴다고 해도 뭐 기본적인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긴 하지만 어떤 코드의 아키텍처는 사실 스스로 결정해 하고 구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는 앵귤러에 의해서 그 이제 프론트엔드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는 앵귤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여기 잠깐 여기 이 부분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것들이 이 Nest.js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제공한 여러 가지 또 도구들이에요. 뭐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뭐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고 뭐 모듈, 미들웨어는 원래 익스프레스도 있는 개념이죠. 이제 이 부분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exception 필터, 뭐 파이프, 가드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뭔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배울 게 많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또 적용을 할 거고요. 어차피 이런 것들을 프로덕션 레벨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익스프레스 다 구현을 직접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Nest.js는 이런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걸 협업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편하다는 거고요. 뭐 이제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겠죠. 사실 클린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틀을 제공해 준다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저도 공식 문서를 위주로 기반으로 해서 많은 내용들을 진행하고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네, Nest.js가 어떤 프레임워크인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좀 더 틀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자유도가 조금 떨어진 대신에 이제 협업이나 유지보수성이 좀 더 좋은 프레임워크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얘도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도록 보통 선택을 하고, 아니면 패스티파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프레임워크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Nest.js 프로젝트를 설정해 이제 생성해 보고 한번 또 본격적인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